네, 반갑습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증권사에서 증시가 잘 올라갈 것이다. 이번 주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대형주 중심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하게 오르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골프 관련한 종목군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단 소비주 쪽으로 좀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 또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면 상승 진행이 됐다가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이게 10시 이후에 변화가 좀 생길 거라 말씀드렸는데 10시가 넘어가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지지선이 3,300포인트 정도 있었는데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급 동향에서 봤을 때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 확인되실 거예요. 10시 넘어서 11시 정도 되니까 갑자기 수급이 나빠지는 모습인데 시장에 어떤 특별한 나쁜 소식이 있었다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차원에서 어떤 매도가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조금 띄우려고 했다가 주가를 빼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겠고요. 얘네들의 의도는 조금 이따가 보긴 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의도가 조금 강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경계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긴 한데 마찬가지죠. 저점 지지 때 일단 아침부터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지선대가 지금 1116포인트입니다. 1016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 이상대에서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주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소형주가 못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형주가 빠질 때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빠질 거 본다라면 오히려 중소형주, 즉 코스닥 쪽에서는 움직임들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다시 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756억이고요. 금융투자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어요. 1250억.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수준, 그 다음에 이런 방향성을 본다라면 아마 금융투자가 이 정도라면 지금 11시 기준이니까 3천억 정도까지도 매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도 이 정도 속도, 여기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 속도라면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감을 조금 줄이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1,0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 사이 정도 매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와 이런 금융투자의 매도가 진행됐을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대형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 번씩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1.9%, 2% 정도 하락한 모습이라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마이너스권 다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LG화학, 현대차 할 거 없이 다 빠집니다.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다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15위부터 28위권까지도 지금 다 내려갔죠. HMM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지금 5만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은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 다만 이 HMM이라든지 오늘 페노션 이런 것도 좋은 편이죠.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도 한번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볼까요? 네, 페노션 요걸 보시면 요것도 오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울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동차 관련주, 현대, 위압, 자동차 부품이죠. 근데 이쪽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의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인데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거나 아니면 유지가 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의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시젠이 조금 올라가긴 했었는데 다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위험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특별하게 움직인 모습도 별로 없어요. 근데 CJ ENM이 오늘 조금 많이 빠져서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만 조정이 나올 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꼬리 달고 올라가주면 너무 고맙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들, CJ ENM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쪽으로 엮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이렇게 저점권 유지가 잘 되는 종목들, 횡보가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은 횡보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집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판단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 상황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밀렸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또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좀 되실 것 같은데 11시 자료 한번 볼게요. 11시 자료를 보게 되시면 지금 페노션이 기관 쪽 순매수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HMM도 있을까요? HMM은 지금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석유 관련한 부분들 긍정적이지 않겠나.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제 마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건설주들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도 괜찮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매도에 대한 포인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술적 반등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어서 물론 이 기술적 반등이 주가를 다시 올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7,000원, 28,000원대에 저항을 강력하게 또 형성시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 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설 관련한 종목군에서 좋은 흐름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순매수 들어가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휠라홀딩스가 이제 그 에쿠시네트인가요? 걔네들 가지고 있죠? 골프 관련한 부분들, 타이틀 리스트요. 그쪽으로 해서 뭐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가스텔 바작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골프 의료 관련한 종목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골프 관련주, 골프존,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또 상승하면서, 물론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잘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소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 수익률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만 덜 올랐거나 아직 못 올랐거나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 상승은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주춤거리는 상태 속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삼성전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타나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네이버, 기아, 그 다음에 대우건설도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 전부 다 매도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일단은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서 부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은 매도가 좀 들어가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요. 25,000원 아래쪽이라면 또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자, 외국인들도 한번 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를 조금 샀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움직임들,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버티는 모양새가 어디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겠다 생각됐는데 삼성전자, HMM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외국인들 매수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건 오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후에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배당,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한 부분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순매수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요런 정도인데, 카카오도 매수가 조금 있긴 있네요. 규모가 많진 않지만, 네, 대신에 이제 기아나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차, 하이닉스 매도가 좀 같이 나오면서, 좀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많이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보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지금 보시면 약간 조금 달라요. 네. 대형주에서도 약간 조금 다른, 서로 좀 엇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형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수가 지금 조정 국면을 통해서 약간은 또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또 금융투자가 그동안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전략들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면서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좀 내려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추세가 좋은 종목들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죠. 바닥이 유지된 종목들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단기 상승에 대한 이격만 좁혀주게 되면 또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대형주 쪽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형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기대하실 만한 부분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적인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업황적인 동향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마도 편안하게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수익 내시기는 괜찮을 것 같다. 오늘 같은 날도 계좌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수익 잘 올리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도 중소형주 위주의 단단한 종목들로만 포지션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기 조금 있다가 마감 시황 때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